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문제풀이입니다. 실기 시험에 대한 안내와 공개 도면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큐넷 접속, 자료실, 공개 문제, 검색에서 프린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2022년도로 들어가시면 2022년 반 공개 문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19, 20, 21번 3개의 도면이 추가되고 공개 도면의 모든 치수가 삭제되었는데요. 그래서 도면 18번까지는 원래부터 치수가 들어가 있었던 2021년 반 공개 도면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PDF 파일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이 영상은 퓨전 360의 기본적인 내용, 특히 스케치 작성과 수정, 스케치 구속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기초가 필요하신 분은 아이솔리드 유튜브 채널의 메이커를 위한 퓨전 360 모델링에서 스케치 부분만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Preference, General에서 유저 랭귀지는 English, 영문판으로 합니다. 한글판은 파일 엑스포트에서 종종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은 Zup입니다. 디자인에서 표시한 두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켜줍니다. 디폴트 유닛은 mm입니다. 일반적인 어셈블 디자인이라면 먼저 필요한 컴포넌트를 각각 만들어 두고 각 파츠에서 작업하는 게 정석입니다만 아직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바디 레벨에서 미리 어셈블된 상태로 모델링을 하고 마지막에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조인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영상의 문제풀이에서 조립공차는 스케치가 아닌 바디 레벨에서 작업하고 크기는 한쪽에서 0.5mm, 양쪽에서 1mm로 줘서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모델링은 제가 풀어본 한 가지 방법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모델링 과정에 정답이 따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대로 따라하기로 끝내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몰랐던 부분, 쓸만한 부분을 습득하신 후에 자기만의 더 좋은 방법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새로 추가된 공개도면 20번입니다. 치수가 빠진 채 공개되었고요. 그래서 꼼꼼히 검토한 후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치수를 적용한 도면으로 다시 만들었으며 형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시험에 치수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문제될 건 없으며 모델링 방법만 잘 이해하신다면 무난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두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 아래 왼쪽은 조립된 모양입니다. 모델링 할 때의 방향은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둬서 도면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계획을 잡도록 하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주소도 잘 보셔야 합니다.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부품 1과 부품 2는 정면도는 서로 다르지만 평면도에서는 Y자 구조가 치수까지 똑같은 형태이고 모델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해서 조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케치로 부품 1, 2를 둘 다 만들면 좀 더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품 1번입니다. 위쪽의 평면도를 스케치할 거고요. 앞뒤로 대칭인 형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품 2 회전을 위해서 모델의 중심을 원점에 두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XY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뷰 큐브에서 탑이 정면으로 보이면 되고요. 단축키 R 눌러서 렉탱글이고요. 먼저 부품을 완전히 감싸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벌려주고 디멘션을 바로 넣어줍니다. 수평 길이는 50, 수직 길이는 30입니다.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두 수직선의 미드포인트를 연결하는 수평선을 그려주고 다시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구속 조건에서 미드포인트 구속으로 참조선과 원점을 차례로 찍어서 묶어줍니다. 네, 이제 직사각형의 윗부분에 평면도의 위쪽 절반을 그려주면 됩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수평, 사선을 그리고 다음 왼쪽에서 수평, 사선, 수직으로 그려줍니다. 이때 두 사선은 자동 평행 구속이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 빠졌다면 수동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라인으로 왼쪽의 튀어나온 부분까지 그려줍니다. 다음 대칭 복사를 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미러 실행하고 오브젝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안쪽에 새로 그려준 라인만 모두 선택하고
미러 라인은 참조선을 선택하고 OK 눌러서 대칭 복사를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이고요. 도면을 보면서 똑같이 쭉 넣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진 게 도면에서 B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부품 위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면 바로 8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멘션 8 넣어주면 다 됐고요. 브라우저 펼쳐서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Y자 모양 프로파일 한 개만 선택합니다. 정면도에서 봤을 때 바디의 아랫면을 돌출의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계산해 보면 위쪽으로 7mm, 아래쪽으로 9.5mm 돌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to side로 설정하고 먼저 위쪽으로 7mm 돌출, 다음 아래쪽으로 9.5mm 돌출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정면도를 스케치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바디 왼쪽 앞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셀렉션 필터를 오른쪽 바디로 설정하고 바디 전체 아웃라인을 따내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브라우저를 펼쳐서 바디 1은 잠깐 눈을 감아 숨기고요. 지금 프로젝트로 따낸 이 직사각형은 정면도에서 이런 위치가 되며 안쪽에 나머지 스케치를 그려주면 됩니다. 먼저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오른쪽에 동심원 2개를 그려줍니다.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바깥 서클 위쪽 원주에 스냅해서 좌클릭을 유지한 채로 수평으로 드래그해서 빼내면 탄젠트로 연결되는 수평선을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선으로 위쪽에 연결하고요. 다음 왼쪽에서 수평, 수직, 수평이고 마지막 사선으로 다시 바깥 서클 아래쪽 원주까지 이어주는데 이때 자동 탄젠트 구속이 걸리는 위치를 찾아서 끝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위아래 2개의 자동 탄젠트 구속이 걸려야 하고요. 혹시 빠졌다면 수동으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 구속 조건에서 탄젠트 실행하고 바깥 서클이 직사각형의 오른쪽 수직선과 접하도록 차례로 찍어주고 다음 아래쪽 수평선과 접하도록 다시 차례로 찍어서 묶어줍니다. 다음 패럴렐, 평행 구속 실행하고 사선 2개를 차례로 찍어서 평행으로 묶어줍니다. 다음 단축키 T 눌러서 트림이고요. 안쪽에 필요없는 라인을 지워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 작성은 끝이 났고 필요한 구속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입니다. 서클 직경은 6이고요. 아크 반경도 6입니다. 나머지 치수는 도면을 보면서 쭉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멘션도 다 들어갔고요. 바디 1 다시 눈 떠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네,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서클을 제외한 안쪽 프로파일 한 개만 선택하고 인스턴트 타입을 All로 설정하는데 지금은 돌출의 방향이 앞쪽이니까 아래 플립 버튼을 눌러서 뒤쪽으로 바디 끝까지 돌출되게 만듭니다. 다음 오퍼레이션에서 컷이 아니고 인터섹트,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미리 보기에서 문제없으면 OK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왼쪽 아래에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스케치 1 눈 뜨고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 2개 선택하고 돌출 길이는 도면에서 7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넣어주고 조인으로 OK 눌러서 마칩니다. 스케치 1 눈 감고 모양 쭉 둘러봐서 문제없는지 확인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면과 같은 위치에 비번호를 넣어줍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바디 윗면을 찍고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 실행하고 도면의 위치대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다음 소원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도면 번호인 20을 넣어주고 아리알, 볼드, 좌우 정렬, 상하 정렬 맞추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높이를 6.5로 맞추겠습니다. OK 눌러서 텍스트를 마치고 스케치도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디스턴스는 -1 넣어서 음각으로 깎아줍니다. OK 눌러서 마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부품 1번 모델링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부품 2번인데요. 앞서 작성했던 스케치 1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바디 1은 눈을 감고 스케치 1은 눈을 떠줍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Y자 모양 프로파일 한 개만 선택합니다. 정면도에서 봤을 때 바디 윗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7mm 돌출하면 되는데 나중에 바디를 180도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위로 돌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에 7 넣어주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스케치 1은 다시 눈을 감아 숨기고요. 단축키 M 눌러서 Move입니다. Move 오브젝트는 바디고요. Move 타입은 세 번째 Rotate로 설정하고 바디를 선택하고 다음 Axis 회전축은 브라우저에서 오리진을 펼치고 Y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80도 회전하면 되고요. OK 눌러서 마칩니다. 오리진은 다시 줄이고 바디 1 눈을 떠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바디 2 마무리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바디 2 오른쪽 앞면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셀렉션 필터를 오른쪽 바디로 설정하고 바디 2 전체 아웃라인을 따내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그리고 조립된 모델을 보면 부품 1의 구멍과 부품 2의 축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P 눌러서 한 번 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엣지만 따내면 되니까 셀렉션 필터를 왼쪽 스페시파이드 엔티티로 설정하고 뷰를 살짝 틀어서 바디 1의 구멍 엣지만 따냅니다. OK 눌러서 마치고요. 뷰 큐브의 프론트를 눌러서 다시 원래의 뷰로 돌아옵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디 1, 2 둘 다 눈을 감아 숨기고 단축키 R 눌러서 렉탱글이고요. 위쪽 라인에 스냅해서 안쪽으로 그려주고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으로 도면을 보면서 렉탱글의 크기와 수평 위치만 잡아주면 됩니다. 양쪽의 못대기는 바디 레벨에서 작업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다 됐고요. 바디 2 눈 떠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네,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은 안쪽 렉탱글 한 개만 선택하고 익스텐트 타입을 all로 설정하고 역시 플립 버튼을 눌러서 돌출 방향을 바꿔주면 컷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요. 문제없으면 OK 눌러서 마칩니다. 스케치 4번 다시 눈 뜨고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합니다. 프로파일은 서클 한 개만 선택하고 익스텐트 타입을 all로 설정하는데 이번에는 컷이 아니고 조인으로 바꾸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스케치 4번 눈 감고 아까 스케치에서 생략했던 못대기를 넣어줍니다. 모디파이에서 챔퍼 실행하고 엣지는 3개를 선택을 하고 크기는 도면의 주소에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2 넣어주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쭉 둘러보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품 2번 모델링도 끝났습니다. 네, 다음 바디 1 눈 뜨고 중첩된 부분은 없는지 검사합니다. 인스펙트에서 인터피어런스 실행하고 바디 둘 다 선택하고 컴퓨트 눌러보면 네, No Interference 중첩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됐고요. 부품 1, 2번 둘 다 처음부터 조립된 상태로 모델링 했으니까 이미 어셈블리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적절한 조립 공차를 주면 됩니다. 도면을 보면 A는 부품 2번 축의 직경이고 B는 부품 1번 왼쪽 끝에 돌출된 부분의 간격입니다. Modify에서
offset face 실행하고 먼저 추가의 옆면을 찍고 다음 바디 2는 눈을 감고요. 바디 1에서 마주보는 면 2개를 찍어서 모두 3개의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offset 크기는 마이너스 0.5 넣어주면 양쪽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mm가 되고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OK 눌러서 마치고요. 바디 2 눈 뜨고 조립 공차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인스펙트에서 섹션 어널리시스 실행하고 탑에서 단면을 확인하고 다음 프론트에서 확인하고 다음 라이트에서도 확인합니다. 세 방향 모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검사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를 부품으로 전환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디 둘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눌러서 바디 둘을 모두 개별 컴포넌트로 전환합니다. 컴포넌트 1이 부품 1이 맞는지, 컴포넌트 2가 부품 2가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F3D, 스텝, STL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도면 19번 영상의 뒷부분에 나오는 파일 엑스포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TL 파일을 만들기 전에 최적의 출력을 위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여기서는 부품 1만 180도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M 눌러서 무브고요. 무브 타입은 세 번째 로테이트로 하고 부품 1 선택하고 엑시스는 부품 2의 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80도 회전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부품 1의 이 페이스만 프린트 베드에 붙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바닥에서 다 떠 있기 때문에 스포트가 꽤 많이 필요한데요. 모델 자체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이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위한 위치가 결정됐으면 그대로 STL 파일로 저장하면 되고요. 네, 이건 아까의 위치대로 슬라이싱해서 제가 직접 출력하고 후처리까지 한 건데요. 문제없이 잘 출력되었고 움직임도 좋습니다. 네, 도면 20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면 21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